시장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의 가격 움직임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죠? 금융기의 아주 오래된 믿음, 바로 랜덤워크 가설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단단한 믿음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아주 강력한 패턴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패턴, 시계열 모멘텀 현상의 코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먼저 시장은 그냥 동전 던지기 같은 거다라는 기존의 생각에 한번 의문을 던져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자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추세라는 걸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추세를 만드는 건 대체 누군지 그 배후를 들여다보고 이 전략이 특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정말 무작위적인가? 여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장은 정말 동전 던지기처럼 앞날을 알 수 없는 걸까요? 금융계의 오랜 신화, 바로 랜덤 워크 가설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진짜 아무런 힌트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같은 것들 전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현대 금융이론의 거의 뼈대 같은 가설이에요. 동전 던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1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뒷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나요? 아니죠. 각각은 완전히 독립적인 사건이거든요. 시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의 주가랑 오늘의 주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연구진들이 시장의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정말 놀라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개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연구진들이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선물 시장, 그것도 58개나, 원자재, 통화, 주식, 채권, 진짜 온갖 걸 다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얼마나 보편적인 건지 여기서부터 딱 감이 오시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이 58개 시장 전부에서 아주 일관된 타임라인이 발견된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올랐던 자산은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간이 1년을 넘어서 5년 이렇게 길어지면 추세가 슬슬 약해지다가 오히려 반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시계열 모멘텀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멘텀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모멘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모멘텀 투자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이 교차 단면 모멘텀이에요. 여러 주식들을 쫙 세워놓고 서로 비교해서 그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놈을 사는 거죠.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시계열 모멘텀은요. 다른 애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오직 딱 하나, 그 자산의 과거만 봅니다. 예를 들어, 금값이 지난 1년 동안 올랐네? 그럼 사자. 내렸네? 그럼 팔자. 이렇게 아주 단순한 절대평가 전략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시계열 모멘텀은 남들이랑 비교해서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산 자체가 가진 힘, 그 고유의 추세만 본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추세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자, 네 번째 장에서는 이 추세 뒤에 숨어 있는 두 명의 주인공, 바로 투기자와 해저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투기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죠. 추세를 따라서 움직여요. 반면에 해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위험을 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옥수수 농부가 있어요. 몇 달 뒤에 수확할 옥수수 가격이 폭락할까 봐 걱정되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 가격에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격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그 추세랑은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그걸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가격이 막 오르고 나면 왼쪽 막대, 투기자들이 더 간다 하고 순매수 포지션을 확 늘려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오른쪽 막대, 아이고 더 떨어지겠다 싶어서 포지션을 확 줄이죠. 결국 투기자들이 추세에 올라타서 수익을 쫓는 동안 해저들은 그 반대편에서 위험을 관리해주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셈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시계열 모멘텀 전략이 가진 정말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익성부터 보시죠. 우리가 투자 성적표를 매길 때 샤프 비율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감수한 위험 대비 얼마나 수익을 잘 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 시계열 모멘텀 전략의 성적표가요. 일반 주식 시장보다 무려 2.5배나 더 좋았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수치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이 전략이요. 시장이 막 좋을 때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이 완전히 박살날 때, 그때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간단해요. 하락 추세가 딱 감지되면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 타는 거예요. 즉,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이건 그냥 투자 전략이 아니에요. 시장이 무너질 때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연구원들조차도 이 발견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러워해요. 직접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큰 수익을 얻으려면 큰 위험을 져야 한다는 게 상식인데 이 전략은 오히려 시장이 폭락하는 극단적인 위험을 피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니까 이건 뭐 전통적인 금융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거의 모든 자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추세라는 게 존재한다. 둘째, 이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은 시장이 박살나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내 자산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험 역할을 한다. 셋째, 그리고 이 간단한 전략이 역사적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의 수익을 안겨줬다. 이 세 가지 팩트를 종합하면 결론은 딱 하나죠. 시장은 그저 무작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그 오래된 믿음, 이제 정말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나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 시장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모든 정보는 즉시 가격에 반영된다는 그 위대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